자,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자, 제 이름을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 이제 3, 4월 달 과정을 처음 하지요. 처음 하니까 우리가 이제 3, 4월 달에 여기 공시법 격주 수업이다 보니까 3, 4월 달에 좀 부족할 수 있으면요. 토요일 날 내가 미리 공부할게요. 토요일 날 하루 잡아서 있잖아요. 10시부터 한 4시까지 수업할게요. 알겠지요? 자, 여러분 186페이지 한번 봐봐요. 자, 186페이지부터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무슨 법이다? 공시법입니다. 공시법인데 요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 12문제고 여기 12문제 도합 24문제예요. 그리고 세법이 16문제입니다. 16문제인데 그 부동산 등기법은 내용이 난해합니다. 요거는 민법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옛날 말로 하면 지적법인데요. 요거는 내용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않으니까요. 요 12개 중에서요. 여러분 수업만 잘 듣고요. 복습만 잘하면 10개 정도는 맞출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수업을 잘 따라와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봅시다. 186페이지 한번 봐요. 자, 수업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86페이지 보면 지적에 몇 요소 되어 있어요? 3요소 되어 있죠. 3요소에 1번 한번 봐요. 뭐 되어 있어요? 토지. 2번에 뭐 되어 있어요? 지적공부. 3번에 뭐 되어 있습니까? 등록되어 있죠. 자, 오늘 앞으로 지적공부를 앞으로 배울 거고요. 자, 뒤로 한번 넘겨봐요. 뒤로 넘겨보면 몇 페이지 보냐면 190페이지 봐요. 190페이지 보면 1번에 지적국정주의, 2번에 지적형식주의, 3번에 공개주의, 4번에 실질심사주의, 5번에 직권등록주의 있죠. 요거 같이 설명해 볼게요. 자, 잘 들어봅시다. 자, 여기에 보면 다시 186페이지 봐요. 자, 지적의 몇 요소? 3요소지요. 지적의 3요소입니다. 토지가 있고 지적공부가 있고 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 몇 요소다? 3요소입니다. 3요소인데 요 토지의 범위가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토지의 범위가 뭐냐면 이건 전국토를 요 지적공부 우리 앞으로 배울 겁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거예요. 여기에다가 등록을 해야 돼요. 이건 다 등록해야 됩니다. 자, 전국토를 뭐라고? 지적공부에 뭐 해야 된다? 다 등록해야 되는 것이 지적의 몇 요소다? 3요소입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전국토의 범위가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상식선 생각해 봐요. 상식선에서. 썰물 빠질 때는 뭐예요? 저 토지가 되고 밀물 돌 때는 바다가 되고 그런 거 토지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안 봐야 되죠. 그러면 한나절은 토지고 한나절은 바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의 범위는 뭐냐 하면 자, 최대 만조의 수면입니다. 책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최대 만조의 수면대까지 바닷물에 안 잠기는 토지를 뭐로 본다? 토지로 봅니다. 그럼 전에는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토지의 범위는 기출 문제입니다. 토지의 범위는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O다, X다. X지요. 평균 해수면이다. 최대 만조의 수면이다. 최대 무슨 수면? 만조의 수면이 토지의 범위입니다. 자, 이런 전국토의 토지를 요 지적공부에 다 등록해야 돼요. 자, 다 등록해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등록해야 돼요. 자, 그럼 요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자, 여기에 이렇게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는데, 자, 요 A라는 사람이요. 바닷물을 매립해서 준공했어요. 준공은 공사 시작이에요? 공사 완료예요? 공사 완료지. 착공은 시작이고. 자, 공사 완료했습니다. 자, 공사를 완료했어요. 자, 그러면 요 A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다가 요 지적소관청 한 20분 뒤 배워요. 여러분,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생각해요. 지적소관청에다가 등록을 신청합니다. 자, 등록을 신청하면 지적소관청에서 요걸 뭡니까? 과연 A가 소유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저 땅의 면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직접 나가서 조사해요. 직접 나가서 조사해서 결정합니다. 그럼 직접 나가니까 요건 무슨 심사주의다? 실질적 심사주의입니다. 자, 무슨 심사주의? 실질적 우리가 서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무슨 심사주의다? 형식적 심사주의예요. 자, 조사 결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을 합니다. 자, 누가 등록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조사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자, 그 다음에 만약에요, 요 소유자가요, 등록을 신청을 안 합니다. 신청을 안 했을 때는 여러분 등록해야 돼요? 등록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전국토를 뭐라고? 다 등록한다 했잖아. 자, 그럼 소유자가 신청을 안 해요. 안 하면 지적소관청이 있죠. 직권으로 조사 결정해서 있죠. 조사 결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제로 등록합니다. 자, 여기 무슨 주의다? 직권 등록주의예요. 자, 무슨 주의? 직권으로 강제로 등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이니까 무슨 주의다? 국정주의입니다. 자, 무슨 주의? 국정주의고. 그러면 신청해서 등록되든 직권으로 등록되든 등록된 내용을 우리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등본을 신청해서 그 내용을 알겠죠. 무슨 주의다? 공개주의입니다. 자, 무슨 주의? 공개주의고. 그 다음에 신청에 의해서 등록이 되든 직권에 의해서 등록이 되든 등록이 됐죠. 등록이 된 것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등록주의. 다른 말로는 무슨 주의다? 형식주의입니다. 등록주의는 형식주의랑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됐고. 그래서 봅시다. 186페이지에 토지 나오고, 그 다음에 2번에 뭐 나온다? 지적공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온다? 등록이 나오지요. 됐고요. 옆 페이지 한번 봐요. 옆 페이지에 187페이지 봐요. 187페이지 보면 지적제도의 유형 나오지요. 유형에 보면 1번에 무슨 지적? 세지적. 또 뒷페 잡는 게 봐요. 2번에 무슨 지적? 법지적. 3번에 무슨 지적? 다목적 지적 나오죠. 188페이지입니다. 3번에 무슨 지적? 다목적 지적. 자, 요 책을 제가 지었는데요. 여기 잡다하게 많이 나오지요. 그 책을 짓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여러분, 요것만 하면 됩니다. 자, 발전 과정에 따라 세지적에서 무슨 지적으로? 법지적에서 무슨 지적으로? 다목적 지적 바뀌었죠. 자, 우리나라는요, 법지적입니다. 자, 우리나라 무슨 지적이다? 법지적이에요. 세지적은 뭐냐 하면은 옛날 사람들은 뭡니까? 과세, 세금을 매기 위해서 지적제도가 발달됐어요. 그럼 과세니까 옛날 사람들은 뭘 중시했느냐 하면 면적 중시했습니다. 자, 뭐를 중시했다? 면적을 중시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실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강남에 100제곱미터하고 강원도 산골에 10,000제곱미터하고 어느 게 세금 많이 나와요? 강남이 안 나오지. 안 맞지, 현실이? 안 맞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나라 제도는 무슨 지적이냐면 법지적입니다. 자, 무슨 지적? 법지적이고, 요 법지적은 뭐를 강조했느냐면요, 소유권을 강조했어요. 강조해서,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 A 토지, B 토지의 소유권은 뭐에서 구별돼요? 경계에서 구별되지요. 자, 소유권을 강조했기 때문에 경계나, 아까 강남의 값어치하고 강원도 산골의 값어치 다르다 했죠. 경계나 위치를 중시합니다. 여기 무슨 지적이다? 법지적입니다. 자, 무슨 지적? 법지적이고. 다목적 지적은요, 모든 것을 다 고려해요. 경계도 보고, 위치도 보고, 인구도 보고, 지하자원도 보고, 모든 것을 다 고려하는 것이 무슨 지적이다? 다목적 지적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이다? 법지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88페이지 2번 한번 봐요. 청량 방법에 따른 분류 나오지요. 자, 1번에 무슨 지적? 도해 지적. 2번에 무슨 지적? 경계점, 좌표 지적, 갈로에서 무슨 지적 되어 있어요? 수치 지적 되어 있죠. 찾았어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요걸 하기 전에요. 요걸 하기 전에, 자, 우리가 있죠. 여러분, 500분의 1하고요, 6000분의 1이 있죠. 자, 500분의 1과 축척입니다. 축척. 500분의 1과 6000분의 1이 어느 게 대축척이에요? 500분의 1이 대축척이에요? 6000분의 1이 대축척이에요? 500분의 1입니다. 500분의 1이 대축척이에요.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여기 이제 지적도나 임야도가 있는데요. 도면입니다. 도면.
그럼 우리 학원은 어떻게 돼요? 1대1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1대1로 그리면. 자, 이렇게 여기 우리 학원에 있어요. 그러면 실제 거리하고 도면하고 같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관음동의 지적도에서 1대1로 보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관음동의 지적도를 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관음동 땅만큼 뭡니까? 종이가 있어야 되잖아. 그 말이 안 되죠, 그게. 자, 그러면 요걸 우리 학원을 같은 도면에 500분의 1로 한번 그려볼게요. 500분의 1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학원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학원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500분의 1이 정밀해요? 1대1이 정밀해요? 1대1이 정밀하죠? 자, 실제 거리를 500분을 축소시킨 거예요. 자, 요걸 그럼 우리 학원을 같은 도면에 50만 분의 1로 그려볼게요. 50만 분을 그리면, 자, 대한민국에다가 점이 딱 나오죠. 자, 이때 뭡니까? 500분의 1이 정밀해요? 50만 분의 1이 정밀해요? 500분의 1이 정밀하지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분모가 작을수록 더 정밀하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무슨 축척이다? 대축척이에요. 분모가 작을수록 마다 정밀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분모가 작을수록 소축척이다, 대축척이다? 대축척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이제 도해 지적은 뭐냐 볼게요. 요걸 보고. 자, 도해 지적. 자, 이 도자가 그림 도자고 해자가 플랫자입니다. 그럼 말 그대로요. 그림으로 플러스 아는 지적이 무슨 지적이다? 도해 지적입니다. 자, 우리 여기 토지대장이 있어요. 또 임야대장이 있어요. 요걸 뭡니까? 지적도라. 요게 임야도를 만들려고 해요. 그럼 지적도 임야도를 만들 때는 뭡니까? 일정 거리 그대로 등록해, 실제 거리 그대로 등록해요. 일정 비율로 축소해서 해요. 일정 비율로 축소해서 지적도나 임야도로 만들겠죠. 축소해서. 자, 그럼 여기서 봐요. 이 지적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도로가 있고요. 여기에 답, 이렇게 있어요. 한 2,400번을 축소시켰다 싶시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이 도해지의 특성이 뭐냐면, 이 보통은요, 도해지적은 청량할 때는 평판 청량 씁니다. 자, 무슨 청량? 평판 청량. 우리와 지나가다 보면 깃발이 드는 청량 있잖아요. 그건 평판 청량인데, 그럼 요건 봐요. 요거 도해지의 특성은 뭐냐? 실제 거리 그대로보다 뭡니까? 일정 비율로 축소했으니까 정밀성이 실제 거리보다 높아져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실제 거리보다 정밀성은 뭐한다?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해서 오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죠. 자, 일반인들이 뭐 하기 쉽다? 이해하기는 쉽다는 거예요. 여기 무슨 지역이다? 도해 지적입니다. 도해 지적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경계점 좌표 지적 관로에서 무슨 지적되어 있어요? 수치 지적되어 있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요 지역이 도시개발 지역입니다. 자, 요 지역이 도시개발 지역인데요. 도시개발 지역은 좀 더 정밀한 청량을 씁니다. 경위의 청량을 써요. 경위의 청량을 써서 요거는 도해 평판점보다 훨씬 정밀합니다. 일일이 뭡니까? 좌표값을 잽니다. 1의 XY 좌표값, 2의 XY 좌표값, 3의 XY 좌표값, 4의 XY 좌표값에서 좌표값을 재요. 예를 좌표값이 11211.4, Y값이 13111.5 이렇게 좌표값을 잽니다. 근데 이 좌표값은요, 실제 거리 그대로입니다. 자, 무슨 거리 그대로? 실제 거리 그대로예요. 그러면 실제 거리 그대로니까요. 자, 이거 도해 지적에 비해서는요, 정밀성이 높아져요, 떨어져요? 정밀성은 높아지지요. 정밀성은 높아지지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함수로 막이 됐으면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함수 됐으면 머리 아파요, 머리 안 아파요? 머리 아프지요? 그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일반인들 겠어요. 일반인들 겠습니다. 여러분, 수학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도 이게 더 쉽잖아요. 그런 애들, 특수한 애들 말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요, 우리나라 전국초에서 시행하겠어요? 필요한 지역에 시행하겠어요? 필요한 지역에 시행합니다. 근데 그 필요한 지역이 농촌 지역, 산간 지역이었어요? 도시개발 지역이었어요? 도시개발 지역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해지역과 수치지역 둘 다 취한다, 둘 다 취하지 않는다. 둘 다 취합니다. 자, 도해지역과 무슨 지역? 수치지역을 말하고 둘 다 취합니다. 이해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옆 페이지 봐요. 3번 한번 봐요. 3번에 보면 등록 차원에 따른 분류 나오지요. 2차원 지적과 무슨 지적? 3차원 지적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요, 면적을 등록할 때 있죠. 대장의 면적을 등록할 때 이렇게 수평면상의 면적을 등록하는 것이 2차원 지적이고요. 경사진 면적까지 고려하는 것이 무슨 지적이다? 3차원 지적입니다. 우리나라 무슨 지적? 2차원 지적이에요. 자, 우리나라 무슨 지적? 2차원 지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봐요. 4번에 보면 등록 의무에 따른 분류 나오지요. 1번에 적극적, 2번에 소극적 나오지요. 자, 아까 이거 한번 봐요. 우리는 아까 전국토를 다 등록한다 했어요? 다 등록 안 한다 했어요? 다 등록한다 했죠. 그러면 소극적은 뭐냐면 신청만 받아서 등록하는 거고요. 그럼 등록해서 누락될 수 있죠. 그럼 적극적은 뭡니까? 신청도 받아주고 신청을 안 하면 뭐예요? 직권으로 강제로 등록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소극적 지적이다, 적극적 지적이다. 적극적 지적이죠. 우리나라 무슨 지적이다? 적극적 지적입니다. 자, 그 밑에 5번에 보면 우리나라 지적제도 나오지요. 1, 2, 3, 4 다 나오지요. 정리해놨고요. 뒤로 한번 넘겨봐요. 자, 190페이지. 지적국정주의, 지적형식주의, 공개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직권능력주의 다 했죠. 다 했고. 또 여기 한번 봅시다, 여러분. 192페이지 도표 봐요. 도표 보면 나머지는 우리가 이거 수업을 다, 지적법을 다 끝내면 제대로 알게 되고요. 밑에서 세 번째 칸 봐요. 밑에서 세 번째 칸 보면 등록 필지수 나오지요. 자, 찾았어요? 자, 요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지적은 등록 필지수가 몇만 필지 되어 있어요? 3,700만 필지고 등기는 몇만 필지? 3,600만. 그거 외울 필요 없어요. 매년 바뀌니까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게 어떻게 시험 나왔냐면 여기서 지적은 3,700만 필지고 등기는 뭐예요? 3,600만 필지 되어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등록된 필지수하고 등기된 필지수가 있지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시험 나왔어요. 자, 뭐가 나는 이유가? 왜 차이가 나느냐? 이게 시험 나왔어요. 자, 봅시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지적은 뭡니까? 봐요. 소유자가 신청해서 등록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뭐예요? 직권으로 강제로 등록하지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등록해서 누락된 토지 없잖아요. 지적은 무슨 주의다? 직권 등록주의예요. 지적은 무슨 주의? 직권 등록주의 때문에 다 등록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등기 한번 봐봐요. 등기는요. 대장에 등록된 자가 등기를 신청하면 소유권 보존등기 되고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뭐예요? 미등기 토지가 됩니다. 미등기 토지 들어봤죠? 그러면 등기는 무슨 주의 때문에? 신청주의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100만 필지는 등기 신청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옆에 적어놔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지적은 무슨 주의? 직권 등록주의고 등기는 무슨 주의? 신청주의입니다. 자, 지적은 무슨 주의? 직권 등록주의고 등기는 무슨 주의다? 신청주의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됐고. 옆 페이지 봐요. 옆 페이지 보면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의 용어정리 나오죠. 용어정리도요. 시험에 한 번씩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 용어정리는요. 우리 뒤에서 다 배웁니다. 다 배우는데 몇 개만 해볼게요. 몇 개만. 자, 5번 한번 봐요. 5번에 뭐 나와요? 지적소관청 나오지요. 자, 5번. 여기, 이게 잘 헷갈려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봐요. 요 세 가지 개념이 다 달라요. 시도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대도시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다 다릅니다. 잘 들어봐요. 요때 시도지사 요걸 뭘 말하냐면요. 요때 시는 뭘 말하냐면 일단 특별 자치시장 들어갑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특별 자치시장은 어느 시를 말해요?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어느 시를 말한다? 세종시. 그 다음 요때 시 속에는요. 특별시장 들어갑니다. 광역시장 들어가요. 우리나라에 특별시장 몇 개 있어요? 아이씨, 몇 개 있어. 6개, 5개 하지 말아요. 몇 개?
한 개. 서울특별시밖에 더 있어요. 뭐 고민해요. 자, 몇 개 있다? 한 개밖에 없어요. 서울특별시밖에. 광역시 몇 개 있어요? 6개입니다.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6개 됐고, 여기에 도지사 속에 뭐 들어가느냐 하면은요, 특별자치도지사도 포함합니다. 자, 어느 지사도 포함한다?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어느 도를 말해요? 제주도를 말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대도시장 봅시다. 대도시장이 뭐냐 봐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있죠. 요걸 제외한입니다. 제외한 인구 얼마다 50만 이상의 시장이에요. 자, 인구 얼마? 50만 이상의 시장이에요. 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제외한 얼마? 인구 얼마? 50만 이상 시장이에요. 그럼 이런 시장 어느 시장이에요? 구미시장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구미시장 안 들어갑니다. 구미시 인구 50만 안 돼요. 30 한 2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 김천시장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포항시장 들어갑니다. 포항시는 인구가 얼마 넘는다? 50만 넘어요. 그래서 고양시장, 전주시장, 창원시장 이런 시장을 무슨 시장 한다? 대도시 시장 합니다. 수원시장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대도시장이고, 그럼 대구시 있죠? 대도시장이 아니에요. 대구시장 아니지. 대구시장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요. 이게 여기에 시도지사 여기에 들어가요. 제 말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 있죠. 책 봐요. 적을 필요 없어요. 책에 다 했으니까. 일단은 뭡니까? 특별자치시장 들어갑니다. 자, 뭐 들어간다? 특별자치시장 들어가요. 세종시는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요. 둘 다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여기 주의해야 됩니다. 시장 돼 있죠. 그게 뭐 돼 있어요? 특별자치도 내에 행정시장 포함한다 돼 있죠. 어느 도에? 특별자치도 내에. 꼭 책 봐요, 그게. 5번에 보면 제주특별자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나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제 시장을 포함한다 돼 있잖아. 그러면 요 시장은 어느 시장과 어느 시장이에요? 여러분, 제주도에 시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 그럼 이게 뭡니까? 제주시장과 무슨 시장이다? 서귀포시장입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구가 있어요? 구가 없어요? 구 없습니다. 구 없어요. 자, 됐고. 그 다음 여기 또 시장 한번 봐요. 그게. 시장 보면 이런 말 있죠. 시장 보면은 지방자치법 제3조 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장은 뭐 한다 돼 있어요? 제외한다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비자치구지요. 비자치구를 두는 시장은 뭐 한다? 제외합니다. 자치구를 두는 시장도 제외한다 봐야 돼요. 둘 다 제외한다 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치구하고 일단 비자치구 구별해 볼게요. 대구시 수성구청장, 광주시 동구청장, 또 뭡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선거로 뽑아요, 안 뽑아요? 선거로 뽑습니다. 이런 선거로 뽑힌 구청장이 뭐예요? 인사권하고 예산권을 가져요. 이걸 뭐라 한다? 자치구라 합니다. 무슨 구? 자치구. 포항시 북구, 수원시 팔달구 있지요. 이런 거는 선거로 안 뽑아요. 국가 선명이에요. 이걸 뭐라 한다? 비자치구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시장에는요, 자치구나 비자치구를 두는 시장은 뭐 된다? 다 제외됩니다. 그럼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구를 두지 않는 시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뭐를 두지 않는 시장? 구를 두지 않는 시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뭡니까? 구미시장, 김천시장, 순천시장, 군포시장 이런 걸 말합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군수 나오고요. 이게 구청장 나오죠. 구청장은 봐요.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다 포함합니다. 자, 모두 포함한다?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다 포함해요. 그럼 앞으로요, 구청장이 나오면 구청장이 다 무슨 소관청이다? 지적소관청이에요. 구청장이 다 무슨 소관청? 지적소관청이에요. 자, 지금부터 내가요, 자꾸 한 서너 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자 봅시다. 대구시 수성구청장이 있지요. 지적소관청은
대구시장이에요? 수성구청장이에요? 수성구청장. 대구시장은 어디에 들어가요? 이 위에 시도지사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성남시 분당구 있지요? 지적소관청은 분당구청장이에요? 성남시장이에요? 분당구청장이에요. 구청장이 다시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러면 성남시장은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 대도시장에 들어갑니다. 인구 50만 넘잖아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또 물어볼게. 일산구가 어느 시에 있어요? 일산구. 우리 흔히 성남 아니지? 우리 흔히 뭡니까? 일산시, 일산 많이 들어봤죠? 일산시는요, 정확하게 고양시 일산구에 있습니다. 자, 어느 시? 고양시 일산구. 지적소관청 어디예요? 일산구청장이고, 고양시장은 어디에 들어간다? 대도시장에 들어갑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동래구는 지적소관청이 어디예요? 동래구청장이고, 부산광역시장이 어디에 들어가요? 저 위에 시도지사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자, 영천시 지적소관청이에요? 지적소관청 아니에요? 영천시. 지적소관청이지. 왜냐하면 아까 뭐, 계속 이게, 이때 시장은 뭡니까? 굴을 두지 않는 시장,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했잖아. 영천시는 무슨 소관청이다? 지적소관청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됐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요. 7번에요. 밑줄 쳐봐요. 연속 지적도 나오지요. 자, 무슨 지적도? 연속 지적도에 지적 청약하지 않고 밑줄 쳐요. 요것도 시험 한 번씩 키포인트입니다. 지적 청약하지 않고 지적도를 연속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8번은 중요합니다. 별 표시하고. 이거 뒤에서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우리 뒤에서 다 할게요. 다 하니까. 자, 뒤로 한번 넘겨봐요. 자, 그 다음에, 자, 200페이지 봐요. 200페이지. 200페이지 보면, 자, 토지의 등록 나오지요. 자, 뭐 나온다? 토지의 등록입니다. 자, 우리 아까 이거 한번 봐봐요, 아까. 자, 소유자가 신청해서 누가 조사 결정해요? 지적소관청이 조사 결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라고? 강제로 등록한다 했죠. 국제교통부에 등록한다 했죠. 등록은 누가 한다? 항상 이렇게 박아놔요. 등록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조사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봅시다. 자, 3번에 있지요. 토지 등록의 효력 나오지요. 찾았어요? 1번에 무슨 역? 구속력. 2번에 무슨 역? 공정력. 3번에 무슨 역? 확정력. 4번에 무슨 역? 강제력 나오지요. 자, 요걸 한 번씩 묻는 경우에, 뜻을 묻는 경우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구속력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적 청량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요. 누가 하느냐면 지적 청량 수행자가 합니다. 자, 지적 청량은 누가 한다? 지적 청량 수행자. 뒤에서 배웁니다. 요거 누구 있냐 하면 지적 청량 업자가 있고, 업자, 여기 누구한테 등록해야 되냐면 시도지사한테 등록해야 돼요. 등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어요. 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법인이니까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자, 법인이니까 뭐 해야 된다? 설립 등기해야 돼요. 여기다 청량을 합니다. 뒤에서 배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구속력이 뭐냐 봐요. 수행자가 청량을 했어요. 면적이 100제곱미터 나왔습니다. 다음날 다른 데 가서요. 90 나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뭡니까? 자기가 행한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구속되는 것이 무슨 역이다? 구속력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오늘 봐요. 어느 수강생 한 분이 뭡니까? 우리 다음 주에 회식 한번 하자. 내가 한턱 쏠게. 라고 이야기했어요. 해서 그 말을 실천해야 되죠. 다음 주에 가니까 뭐라 하냐? 내가 그런 말을 언제 했더라 이나요? 그럼 자기 말에 대한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러면 자기가 한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구속되는 것이 무슨 역이다? 구속력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됐고. 그 다음에 2번에 무슨 역 나와요? 공정력. 요거 뭐냐 봐요. 자, 이 칠판 한번 칠판. 여기에 어느 시가 있어요. 시가 있는데 여기 A 토지가 있는데요.
C가 이제 이렇게 도를 만들었는데 요 A한테 있죠.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고 도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C의 행위는 부당해요, 부당 안 해요? 부당하지요. 부당합니다. 부당하니까 이 사람이 있죠. 새벽 1시에 뭡니까? 포크레인 끌고 와가요. 아스팔트 도로를 다 파헤쳐 버려요. 그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아무리 C의 행위가 부당하다 하더라도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구해서 그것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뭐하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역이다? 공정력입니다. 이해됩니까? 행정행위가 비록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부당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뭐하다? 유효하다. 그것이 무슨 역? 공정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강제력 한번 봅시다. 강제력은 이런 말이죠. 아까 이거 한번 봐봐요. 소유자가 신청해서 등록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뭐예요? 지속한 직권을 조사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제로 등록했죠. 무슨 역? 강제력입니다. 이제 까다로운 게 뭐냐면 거기에 3번에 보면 확정력 돼 있죠. 무슨 역? 확정력.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확정력은 한자가 있어요. 한자가. 자, 봐요. 불가쟁력이 있고 불가쟁력이 있고 불가변력이 있습니다. 불가변력이 있어요. 자, 여러분, 불가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다툴 정자지요. 자, 한번 한자 해석해 볼게요. 누구도 쉽게 다툴 수 없을 만큼 뭐가 있다? 확정력이 있고, 누구도 쉽게 뭡니까? 변할 변자입니다. 변화시킬 수 없을 만큼 뭐가 있다? 확정력이 있다. 이래놓으면 여러분 이해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내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하는 말은요, 농담입니다. 근데 분명히 농담 이렇게 했어요. 농담이니까 농담으로 받아들여요. 지금 내 얼굴을 보지 말고요. 30년 전에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뭡니까? 대학 1학년 때 얼굴을 생각해 봐요. 자, 그때 얼굴은 뭡니까? 신이 내린 완벽한 얼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봐요. 아무도 봐요. 선생님, 아닌데요, 아닌데 안 다투잖아요. 확정이 있다는 거예요. 봐요, 또. 신이 내린 완벽한 얼굴이기 때문에 이 얼굴에 칼을 대야 돼요? 칼을 안 대야 돼요? 칼을 안 대야 되죠? 함부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확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해서 어떻게 돼요? 누구도 쉽게 다툴 수 있고 누구도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확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함부로 변화되어지고 함부로 다투어지는 것은 확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됐지? 거기 확정력이고요. 그 다음 몇 페이지 한번 봐요. 자, 필지 나오지요. 자, 필지입니다. 자, 우리가 거기에 보면 네 번째 줄 거예요. 네 번째 줄에. 인위적으로 구획한 법적 등록단입니다. 자, 밑줄 쳐요. 네 번째 줄에 인위적으로 구획한 무슨 단이다? 법적 구획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번 쳐봅시다. 바닷물을 매립해가 있잖아요. 막 간척지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벼농사를 지어요. 그때는 뭡니까? 필지가 크겠죠. 근데 도시개발지역에 뭡니까? 땅을 조성해가 어떻게 돼요?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요. 그때 필지가 작겠죠. 사람이 정화의식에 따라서 뭡니까? 필지의 크기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인위적 개념이다, 자연적 개념이다? 인위적 개념입니다. 자, 그 밑에 있죠. 필지 획정의 원칙 봅시다. 자, 기역법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비역법까지 있죠. 자, 요거 시험 한 번씩 나오는데. 자, 기역번 한번 봐요. 기역번에 보면 무슨 부여지역의 동일이에요? 지번 부여지역의 동일 나오죠. 찾으세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지번 부여지역이 뭐냐 볼게요. 자, 여기가 신림동이고요. 여기가 봉천동입니다. 봉천동인데 여기 서울의 관악구입니다. 관악구인데 여러분, 지번 부여지역은요, 리와 동을 말합니다. 법정리와 법정동을 말합니다. 자, 여기 봐요. 신림동, 법정동, 봉천동, 법정동이죠. 자, 리 봅시다. 양촌리. 들어봤죠? 저널리에 나오잖아요. 건구리. 들어봤죠? 내 고향입니다. 자, 자, 고향인데 리와 동입니다. 법정리와 법정동이에요. 자, 지번부여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필지 몇 지번이에요? 1지번이죠. 필지는 하나의 필지는 지번이 몇 개 붙는다? 한 개가 붙습니다. 그럼 여기 봐요.
여기에 350필지가 있고요. 여기에 250필지가 있어요. 자, 그럼 1지번부터 몇 지번이에요? 350지번이지요. 그럼 여기 봐요. 다시 1번. 1부터 250 이렇게 되겠어요. 안 그러면 351부터 600 이렇게 되겠어요. 답이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몇 번? 1번입니다. 왜 1번이냐 볼게요. 지번 부여지역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리와 동 켰잖아. 자, 동과 리 켰잖아. 그러면 리와 동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지번이 부여돼요. 요걸 무슨 부여지역? 지번 부여지역 합니다. 자, 뭐가 바뀔 때마다? 리와 동이 바뀔 때마다 뭐가 부여된다? 새로운 지번이 부여돼요. 그럼 몇 번이에요? 1번이지. 동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지번 부여되잖아. 요걸 무슨 부여지역? 지번 부여지역 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와요. 예를 들어 볼게요. 행정동 한번 봅시다. 행정동. 여러분 신림일동에 있지요. 신림일동에 1지번부터 30지번이 있어요. 신림이동에 있지요. 1지번부터 50 요래 나가겠어요. 31부터 80 요래 나가겠어요. 답은 2번이지요. 자, 행정동이 바뀐 데서 새로운 지번을 부여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 신림 1동에 2지번이 있고 신림 2동에 2지번이 있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신림동에서는 같은 지번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뭐가 바뀔 때마다 법정동과 법정리가 바뀔 때마다 뭐가 부여된다? 새로운 지번이 부여돼요. 그럼 여기 봐요. 지번 필지획정원칙 1번에 지번 부여율이 동일이죠. 자,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여기에 신림동과 신림동을 합해서 한 필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지번 부여율이 같잖아요. 그리고 봉천동과 봉천동을 합해서 한 필지 할 수 있죠. 지번 부여율이 같죠. 근데 신림동과 봉천동을 합해서 한 필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한 필지가 신림동과 봉천동을 걸쳐 있는 필지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여기 무슨 부여지역의 동일이다? 지번 부여지역의 동일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한번 봅시다. 지목동일이에요. 자,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여기에 대가 있고 대가 있으면 한 필지 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대가 있고 전이 있으면 이거 한 필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지목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걸 대로 해야 한 필지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축척이 같아야 되고 집안이 연속돼야 돼요. 자, 뒤로 한번 넘겨봐요. 자, 비업의 등기 여부의 동일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봐요. 여기 미등기고 여기 미등기면 한 필지 할 수 있죠. 같잖아. 여기 기등기고 여기 기등기면 한 필지 할 수 있죠. 같잖아. 근데 미등기하고 기등기는 한 필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등기 여부가 뭐 하니까? 다르니까. 이해됩니까? 기등기라는 것은 등기된 토지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슨지 나온다? 양입지 나오지요. 양입지 나오고 3번에 있죠. 양입의 제한 나오죠. 별표시예요. 양입의 제한. 별표시하고 자, 밑줄에 작은 글씨 작은 글씨 그거 쫙 밑줄 쳐놓고 별표시예요. 양입의 제한 해놓고 별개의 필지로 따로 획정하에 등록되어 있죠. 찾으세요? 여기 시험 잘 나옵니다. 자, 잘 들어봐요. 우리가 양입지 하기 전에요. 이 잘 틀린 이유가 있어요. 양입지가.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요거부터 잡아봅시다. 이상하고 이하 있죠. 이하고 초과하고 미만 있죠. 자, 물어볼게요. 5 이상, 5 이하. 5 포함해요, 포함 안 해요? 포함하고 초과 미만은 포함 안 하지요. 5 초과는 몇부터? 6부터. 5 미만은 4부터지요. 자, 봅시다. 양입지부터 볼게요. 양입지부터. 여기에 과수원이 있습니다. 과수원이 있는데 여기에 기퉁이에요. 갈대밭이 있어요. 갈대밭이. 원래 갈대밭의 지목은 무슨 지냐? 잡종지입니다. 자, 무슨 지다? 잡종지예요. 근데 여기서 봐요. 갈대 두 그루 있어요. 갈대 두 그루. 갈대 두 그루가 있으면요. 여기 뭡니까? 잡종지가 되겠어요. 종된 지목의 토지가 주된 지목의 토지에 들어가 버리겠어요. 들어가 버리겠죠. 이걸 양입지라고 합니다. 자, 이걸 뭐라 한다? 양입지 전체가 과수원이에요. 자, 종된 지목의 토지가
주된 지목의 토지에 들어가 버리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양입지라 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봐요. 양입의 제한이 시험 잘 나온다겠지요. 양입의 제한은 어떻게 체크봐요, 거기에. 양입되지 않고 뭐가 되는 것이다? 별개의 필지로 등록되는 것이다 나오지요. 찾으세요? 자, 세 가지입니다. 자, 봐요. 종된 지목의 토지가 대입니다. 종된 지목의 토지가 뭐일 때? 대일 때.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종된 지목의 토지 대일 때예요. 우리 과수원에 보면 뭐 집 있잖아요. 양입이 안 돼요. 무조건 뭐가 됩니까? 대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또 봐요. 두 번째. 요 과수원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예요. 근데 요 갈대밭의 면적이요. 110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종된 지목의 토지의 면적이 주된 지목의 토지의 면적의 10%를 초과했죠. 초과해서는 양입이 안 됩니다. 뭐가 된다? 잡종지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만약에 이걸요, 시험에 100제곱미터는 어떻게 돼요? 100제곱미터는 양입이 돼요? 양입이 안 돼요? 그렇지. 100이니까 양입이 돼요. 양입이 됩니다. 100일부터 양입이 안 돼요. 정말 이해돼요? 10% 이상 하면 안 돼요. 100은 뭐가 된다? 양입이 됩니다. 그럼 언제부터 양입이 안 된다? 100일부터 양입이 안 돼요. 100까지는 과수원 돼버리고 100일부터는 뭐 저기 뭡니까? 잡종지가 돼버려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과수원의 면적이요. 10,000제곱미터입니다. 10,000제곱미터인데 갈대밭의 면적이 370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10% 초과해서요. 10% 미만이에요. 10% 미만이죠. 미만이라도 땅덩어리가 지나치게 크지요. 그 땅덩어리 한계가 뭡니까? 33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양입이 안 돼요. 10% 미만이라도. 이해됩니까? 자, 그럼 정리합시다. 종된 지목의 토지가 주된 지목의 토지에 들어가 버린 것을 우리가 말한다? 양입지라 합니다. 무슨지? 양입지. 근데 양입이 되지 않고 별개의 필지로 등록되는 거 있죠. 어떤 경우에요? 종된 지목의 토지가 대이거나 종된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거나 종된 토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양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뭐가 된다? 별개의 필지로 등록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됐고. 자, 조금 쉬었다가 203페이지 있죠. 집어넣을게요.